안녕하세요. 3주 만에 끝내는 영어 듣기 독학서 듣보잡의 저자 김희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자료는요. 듣보잡 모의고사라는 자료입니다. 원래는 간편화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매년 제작해서 배포했었는데요. 이 자료를 이번에 제가 리뉴얼하게 되면서 이름도 함께 바꿨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교재인 듣보잡은 독학서, 즉 개념서이고요.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자료가 오늘 소개해드릴 듣보잡 모의고사라는 자료입니다. 말 그대로 모의고사 자료입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듣보잡 모의고사가 PDF와 MP3 파일로만 제공되었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자료에 대한 소개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영상화 자료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몰입 모드와 빠른 정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놓쳐버릴 수 있는 5점, 어쩌면 한 등급을 지킬 수 있는 조언을 감히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듣보잡 모의고사가 어떤 자료인지, 왜 해마다 수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는 자료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로운 부분도 있으니 자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진도를 나가기 전에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올해 2021학년도 수능을 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이고요. 아직 고1이나 고2라면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3이라면 필수 자료죠. 자, 여러분, 수능특강 다 구입하셨죠? 수능특강은 보통 한 번에 여러 과목을 구입하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영어는 절평인데 3권이나 되네. 근데 굳이 듣기까지 사야 되나? 근데 또 왜 이렇게 비싸? 실제로 수특 전 과목 중에 가장 비싼 책이 영어 듣기 편입니다. 그래서 망설여지죠. 굳이 이걸 사야 되나 싶어서 구입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해보자 마음먹고 구입을 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구입하신 학생들, 꾸준히 열심히 풀고 계신가요? 아니, 한 강의라도 들어보셨나요? 이해합니다. 다른 과목 하느라 바쁘잖아요. 영어인데, 절대평가인데, 심지어 듣기인데,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듣기 파일 다운받기도 귀찮고, 목차를 보니까 유형편, 소재편, 실전편, 듣기 주제에 이렇게 파트도 3개나 됩니다. 합치면 총 29강, 30강에 가까운 학습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각 강마다 유형도 다르고 심지어 중간중간 문제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에 정말 애매합니다. 맞죠? 그러니 책을 탁 덮고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이미 라면 받침대로 쓰고 있을 거예요. 두꺼워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편의 모든 문제를 재배치해서 모의고사화를 했습니다. 다시 수능 특강 영어 듣기 편의 모든 문제를 재배치해서 모의고사화를 했습니다. 단순히 교재에 수록된 문제 순서 그대로의 양식만 평가원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 구성으로 한 세트씩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한 자료를 보면 무엇이 좋냐?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찝찝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굳이 해야 하나 싶지만 또 안 하기에는 찝찝한 그런 계륵 같은 연계교재, 영어 듣기 편, 마음만 먹으면 5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자신의 듣기 실력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계획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수특 교재를 한 강 한 강 진도 나가다 보면 소요되는 시간이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정말 애매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듣보잡 모의고사로 진도를 나간다면 매번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기에 아주 쉬울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학생들은 하루에 1시간만 해도
5일 만에 책을 1회독 할 수 있고요. 틀린 문제들만 체크해 놓았다가 이틀 동안 다시 봐준다고 해도 일주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 회에 평균 20분씩이고 총 16회분이니까요. 매일 1시간씩 3회분을 풀어준다면 5일 정도가 걸리는 거죠. 꾸준히 감을 유지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20분만 할애해서 1회분씩 풀어주시면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따로 주기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실전 감각입니다. 원래 교재에서는 실전편이 6회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전편마저 평가원 시험지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력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6회분이 자그마치 16회분으로 늘었고, 뭔 개소리야!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6회분이 자그마치 16회분으로 늘었고 평가원 시험지 형식으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한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는 유형들도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들도 연계돼서 출제될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유형들은 이 16회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풀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평가원에 출제되었던 그런 유형들로만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리해보자면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는 동시에 찝찝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다. 계획성을 가지고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실전 감각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간단하게 올해 영상화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후에는 여러분이 놓쳐버릴 수 있는 5점, 어쩌면 한 등급을 지켜줄 수 있는 조언을 드린다고 했었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화 작업은 제가 크게 2가지를 신경 썼는데요. 먼저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몰입 모드로 편집을 했습니다. 너무 거창해서 민망하네요. 그러면 몰입 모드가 도대체 뭐냐? 제가 유튜브에 수능 영어 듣기를 검색해보니까 대부분이 문제만 덩그러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듣기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전과 맞닿아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실제 시험지를 보는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몰입 모드로 편집을 했습니다. 혹시 실제 시험지로 인쇄해서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정답입니다. 저는 17문제, 즉 한 회를 통째로 다 풀고 나서 채점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그래도 빠르게 정답을 확인하면서 풀어 제끼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라 예상돼서 빠른 정답을 각 문제 우측 하단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답만 덩그러니 적어 놓으면 5번 선택지를 읽다가 무의식적으로 정답을 봐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깊은 빡침이 몰려올 거예요. 문제를 풀기도 전에 정답을 확인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숫자를 7개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로 우측 하단을 본다고 해도 빠른 정답을 바로 알아보기는 힘들겠죠. 7개 숫자 중에서 중간 숫자가 정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에서 또는 뒤에서 4번째 숫자겠죠. 근데 굳이 뒤에서부터 숫자를 세는 사람들은 없겠죠. 제가 권장하는 대로 한 회를 다 풀고 채점하시기 원하는 분은 빠른 정답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체 정답은 한 회가 끝나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화 작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자료를 만들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수능 영어 듣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5점, 어쩌면 한 등급을 지켜줄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자료를 학습할 때나 아니면 다른 영어 모의고사를 풀 때 듣기에서 틀리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틀렸을 때 실수로 틀렸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 왔는데요.
수능에서 듣기 때문에 무너진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수능 직후에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듣기를 틀려서 등급이 내려갔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89점, 79점을 받고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었고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절대적인 학습량이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능 영어 듣기의 난이도가 2018학년도, 즉 시행일자로는 2017년부터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매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기를 틀리면 그냥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강사분들도 듣기를 따로 분석하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의 수능 듣기의 난이도와 이전의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듣고 딕테이션을 하면 된다고 지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듣기 독학서만 5년째 출간해온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어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논리를 판단해야 하는 유형에서 꼬아버린 선택지를 같이 주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죠. 즉, 예전보다 더 엄밀한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제가 듣기의 공백이라고 말하며 예측했던 조심해야 된다고 수년간 강조했던 부분이 실제로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를 틀렸죠. 다 맞는데 나만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정 문제를 다 같이 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실수일까요? 이걸 실수라고 한다면 평가원에 설계된 실수입니다. 나중에 제가 평가원이 어떤 부분을 노려서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발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에 대한 학습법 또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기 이전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영어 듣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 듣기의 배점은요, 독해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2점이고 똑같이 3점입니다. 여러분이 독해 한 문제 한 문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휘, 문법, 구문, 논리독해, 거기다가 EBS 연계까지 이 모든 노력이 잠깐의 안일함 때문에 물거품이 된다면, 그리고 듣기의 배신 때문에 사라져버린다면, 1.2점 차로 등급이 바뀌어 버린다면,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대학에 떨어진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을까요? 듣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회성이자 휘발성입니다. 한 번 들으면 끝입니다. 날아가 버리죠. 이러한 가벼움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움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